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이제 전세 보증금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른 지역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즉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많이 올려주거나 아니면은 월세를 많이 올려주거나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지금 보시는 것은 이투데이의 뉴스 기사인데요. 제목을 보면은 이런 제목이에요.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전세 대출 이자, 차라리 월세 살겠다. 최근에 이제 금리가 올랐죠. 금리가 오르면서 이제 전세 자금 대출 이자라든가 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높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이자들은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오를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전세 대출 금리가 5%대의 눈앞에 있다고 하고, 그리고 5개월 동안에 1%포인트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세를 낀 거래 비중이 최대 42%까지 오르면서 월세를 낀 그런 주거 형태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대출 규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이 레버리지를 이용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가 투기과열 지구, 그리고 DSR에 따른 대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내 집을 마련하기에 쉽지 않은 그런 시기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무주택자 분들한테는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완화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대출 규제로 꽁꽁 묶여 있기 때문에 이제 주택을 사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세값이 급등을 하고 전세로 살려고 하는 수요층들,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해가지고 자가 주택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런 수요자들이 이제 대기 수요로 돌아가면서 이제 임차의 형태로 주택을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후에 공급 물량들이 많이 배정이 되어 있고 사전 청약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 분들이 이제 무주택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임차 수요로, 대기 수요로 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살아라, 그래야지 돈을 벌 수가 있다,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 얘기는 지금과 상황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언급을 하자면, 전세에 만약에 5억을 내가 살고 있다면 이 5억을 다 깔고 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전세로 5억 원을 다 깔고 앉아 있으면은 내가 쓸 수 있는 자금이 다 묶이기 때문에 아무런 그 돈의 가치 활용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에 만약에 5억 원을 안고 사는 것보다는 이 전세 5억 원이 아닌 보증금 1억에 월 얼마 해가지고 월세로 전환해가지고 사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월세를 부담하는 비용은 다달이 나갈 수가 있겠지만은, 이 5억이라고 하는 임차 보증금을 이제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였기 때문에 이제 4억 원이라고 하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운용 자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를 5억에 사는 것보다 보증금을 1억으로 낮추고 월세로 살면서, 예를 들면 4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내가 추후에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사놓을 수도 있고 또는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 사는 것보다 무조건 월세 살아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얘기는 이런 상황에서 적용이 되는 거고, 지금 월세를 살겠다는 이 말은 앞서 설명한 것과 틀립니다. 앞서 설명한 예는 5억이라고 하는 돈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돈일 때 활용을 해가지고 나머지 1억을 보증금으로 쓰고 나머지 4억 원을 잉여 자금으로서 내가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전세 대출을 이용했을 때는 이자를 내지 않습니까? 그 이자 비용이 대출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이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5억 원이라고 하는 전세를 사는 것보다는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대출의 이자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월세로 전환하면서 사는 게 낫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월세 물량들이 이제 전세 대출을 이용해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만약에 월세로 이용하게 된다면은 전세라고 하는 그 매력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월세 물량들이 많아지면서
월세에 대한 물량들이 많아지면서 전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 물량들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은 반전세에서도 적용이 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전세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억의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세 가격이 만약에 7억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이 주변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계속 살려면은 2억 원이라고 하는 전세 금액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2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단기간에 생길 수가 없다면 이 5억 원의 보증금을 유지하면서 나머지 2억에 대한 것을 월세로 전환해가지고 반전세 보증금 5억을 유지하면서 월세의 비용을 지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런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있거나 했을 때는 내가 주거지를 자주 이동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학교라든가 또는 아이들이 생활하는 그런 반경들이 이제 픽스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전환하는 비용을 부담하면서 살아야 되는 반전세 형태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형태들이 가속화되고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많아진다면은 전세라고 하는 제도가 아예 없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만 전세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고 제가 부동산 대학원을 다녔던 2010년도 이때만 하더라도 그때에도 전세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제가 예측한 게 아니라 유명하고 저명하신 지금도 교수님들이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봤을 때는 전세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전세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이용하게 되면은 내가 물가 상승률에 해지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전세라고 하는 제도가 이제 앞으로 없어질 개연성이 훨씬 크고 이 월세의 주거 부담이 점차 늘어나게 되면서 양극화의 형상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양극화의 현상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주택을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지 않는 월세의 지출이 많아지는 그런 사례의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소득에 대한 격차 그리고 주거지에 대한 격차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양극화가 절실하게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은 이미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금리 인상에 따른 월세 가속화에 따라 가지고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표에서 보면은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서울의 월세를 낀 임대차 계약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월세를 낀 임대차의 계약 비중이 더욱더 늘어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실제의 사례를 봐도 원래 전세 보증금이 2억 5천만 원에 2.6% 금리로 빌려서 월 33만 원을 내고 있었는데 다른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가야 해서 대출을 알아보니까 은행 두 곳의 대출 금리가 이제 3.8%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6%에서 3.8%니까는 1.2%가 오른 거죠. 그리고 전세 보증금도 1억 원 이상 올려갔기 때문에 보증금도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이 대출에 대한 금리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부담이 상당히 크게 실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비교하면은 전세 대출 금리가 1%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매달 이제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많이 올라가고 이 이자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용이죠. 고정비용, 고정지출을 이제 줄여야 되는데 이러한 고정 지출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삶의 지출에 대한 그런 위협을 받을 수가 있겠죠. 또 하나의 예시를 보면은 전세자금 대출 금리에 대해서 부담을 이제 많이 느끼는데 한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전세가 만기인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올려주던지 아니면 월세를 35만원 더 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러한 상황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내가 1억 원을 올려주기란 쉽지가 않죠. 왜냐면은 지금 바이러스 사태에도 돈을 벌기가 쉽지는 않지만 1억 원이라고 하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억 원을 올려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직장생활 하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1억 원 대신 월세를 35만원 아마 올려줄 것을 선택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월세 35만원은 굉장히 큰 가계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주거 생활이 점점 더 퍽퍽해질 수 있겠죠. 삶이 더 퍽퍽해지는 거죠. 내가 35만원을 더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이 고정비용으로 지출을 하면서 이제 삶의 질이 더 떨어지고 소비를 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 시장 경제 상황도 이제 더욱더 활성화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이런 월세에 대한
대한 비용들 지출이 더 많아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월세에 따른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을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던 것은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지금까지 많이 드렸습니다.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지만은 이런 삶의 주거 안정이 중요한데 이런 지금 주거 삶의 안정을 침해당하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 추이의 막대 그래프인데요. 이 자료는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서 출처를 한 겁니다. 2011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약 10년 정도의 그래프를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18.4%로 그렇게 월세 비중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월세 거래 비중이. 하지만 이러한 월세 거래 비중이 주택가격이 상승으로 이루어지는 시기가 왔을 때 많아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증금을 올려주거나 아니면은 월세를 올려주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2021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37%로 올랐습니다. 10년 동안의 가장 큰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2019년도부터 28.1%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KB 부동산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KB 아파트 월세 지수 추이를 보게 된다면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자료인데 이 월세 지수 추이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월세로 전환되는 이런 가속도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현재의 변화되고 있는 상황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월세를 지출하면서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주거 안정을 위해서 내 집을 가지려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지. 저의 생각은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변함없습니다. 내 집 마련 한 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많이 주택가격이 또 떨어지고 조정을 받을 것 같으니까는 내가 또 월세로 전환해가지고 전세로 전환해가지고 좀 기다리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타이밍을 잡기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거의 불안정한 삶을 유지하면서 내가 계속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내 집 마련 한 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 집 마련 한 채를 하기 위해서 그 내 집 마련 한 채의 플랜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울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같은 때에는 주택가격이 폭락할 겁니다. 하락할 겁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보니까. 주택가격이 하염없이 이제 떨어질 거니까 기다리세요. 주택가격이 이제 폭락할 겁니다. 이런 듣기 좋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의 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유튜브들이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조정이 될 수는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한 대로. 그런데 제 생각은 늘 변함이 없습니다. 주택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일단은 내 집 마련 한 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가야 되고 그래야지 내 집 마련 한 채를 가져가야지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주택가격이 조정을 받으니까 하염없이 기다리고 월세를 전환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마 많이 있으실 건데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과 전략들이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가격으로 다시 선회할 것이다, 회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의 시점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레버리지를 이용했을 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들을 좀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택을 산다고 하면은 매도자 우위가 아닌 매수자 우위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기반 여건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듣기 좋은 소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할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항상 제가 얘기하다시피 말씀드리다시피 저를 신뢰하지 마시고 제 의견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판단을 올바른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